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2.1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2.33%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이제 뭐 이런 1, 2%짜리 좀 괜찮은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좀 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요렇게 이제 상승이 나와줄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이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뭐 한 1,000억 대 이상씩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와 줄 때 가장 뭐 나이스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시장의 주도 섹터들로 외인 기관 수급이 쫙 들어와 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근데 뭐 금요일 날뭐 2차 전지 뭐 IT 반도체 위주로 해서 굉장히 뭐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좀 질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대비 한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요럴 때는 또 항상 미국 증시 뒷공문이 쫓아가기보다는 선반영 개념으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한 2% 올랐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한 4%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증시가 한 2%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된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월요일 날 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한 4%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흥분 상태로 월요일 날 시가 갭 떴을 때 너무 무리하게 뭐 이렇게 또 진입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차분히 지켜보고 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을 제외를 하면 우리 증시 뭐 월요일 날 한 1, 2%만 올라줘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나스닥도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또 하루 눌렀다가 여기 이제 추세 상단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또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면은 도루묵이니까 최소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요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제 뭐 바닥을 좀 잡아가는,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시장인 상승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옆으로 기간 조정으로라도 좀 빼는 상황이 뭐 지금으로서 바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빼면서 제가 그 저번 주인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시장의 어떤 그 대바닥, 진정한 바닥은 연준이 결국은 빅스텝을 단행할 때, 실행할 때 그때 아마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빅스텝 밟아주고 실제로 그냥 실행하면서 악재가 그냥 완전히 해소되고, 그러면서 뭐 전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끝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은 좀 돌아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요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단기적으로 나스닥의 기술적인 바닥은 11,000포인트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정확하게 11,000포인트 구간에서 일단은 좀 큰 반등이 나와줘서 일단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날 방송에서도 요날 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모든 자산 가격이 붕괴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였을 만큼 굉장히 공포심이 있었던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날 제가 말씀드릴 때 나스닥의 단기 반등 포인트를 11,0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혹시 하루 정도 더 떨어지면 공포가 이제 극에 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요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반등이 나와줬는데, 요게 지금 뭐 데드캣 바운스일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저번 주는 진짜 뉴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꽤 살펴볼 만한 뉴스가 좀 많고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저번 이제 시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때 파월 의장이 이제 50bp 금리를 인상하느냐 75bp를 인상하느냐를 두고 시장이 이제 50bp,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50bp 정도 올리면 급반등이 나오고
75bp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75bp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하루 반등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다시 꼬꾸라졌잖아요. 이랬던 이유가 일단 워낙 조정이 컸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75는 안 올릴 거라고 하니까 급반등했다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75bp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차 하락을 이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연준이 빅스텝을 밟으면서 이제 밟는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아마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찍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뭐 인플레이션으로 비롯되는 뭐 전쟁 리스크나 거기서 이제 촉발되는 경기 침체가 지금으로선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악재이기 때문에 요게 좀 이제 해소가 되려면은 연준이 결국은 빅스텝을 밟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전쟁 리스크, 인플레이션 이런 거 뭐 다 떠나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 우리가 뭐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저도 뭐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읽고 참고하고 그냥 대응 전략에 뭐 한 부분으로서 저도 계속 이제 생각하고 대응 전략 짜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중국의 이제 봉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라도 뭐 우리나라처럼 의료 체계가 그러니까 뭐 국민의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코로나가 뭐 퍼지게 되면은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말 봉쇄 조치 내리고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하나의 또 악재이기도 한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갑자기 또 북한도 난립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날 북한 코로나 뉴스 때문에 바닥권에 있던 뭐 이제 휴마시스 비롯해가지고 제약바이오주들로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북한에 이제 중국이 의료진을 좀 파견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북한의 방역 지원 의사를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혹시 코로나 때문에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이제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뭐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또 눌려 있었던 남북 경협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뉴스 체크 정도만 일단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북한이 20년 넘게 중단돼 있었던 대규모 원자로 건설을 이제 재개한 정황이 위성 사진에 뭐 포착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얘네가 이제 뭐 다 가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뭐 10배 가량 큰 규모로 뭐 핵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요 부분은 이제 뭐 방산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고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은 뭐 남북 관계가 조금 이제 뭐 개선되면은 남북 경협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뭐 당장 근데 뭐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그냥 뉴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조금 전쟁 테마주들 식량난 관련주들이 좀 눌림이 좀 많이 있었죠. 큰 조정 상황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일단은 뭐 또다시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오히려 이 관련 뉴스보다는 약간 이제 뭐 수산주들이 요 뉴스로 인해서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단기적인 뭐 반등 정도? 러시아산 냉동 수산물 포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사료주들은 뭐 고려 산업 근데 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또 나올 시점은 된 것 같아서 요 뉴스들이 뭐 재료로 조금 이제 쓰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대주 산업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지받았던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정도 다시 뭐 이렇게 시세를 내기는 지금 분위기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뭐 고려산업도 이 자리가 딱 그 자리죠. 요렇게 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밤스토리 그리고 이제 수산주들을 좀 지워버렸었는데 뭐 사조동화원 같은 애들 얘네들도 보시면 딱 그 반등 자리에 일단은 와 있긴 하잖아요. 상한가 나오고 첫 눌림 자리여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괜찮은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또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식량난 해소안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아까 그 사료주들, 식품주들한테 어떻게 작용이 될지.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뉴스도 나왔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악재 뉴스도 또 나와가지고요. 약간 이제 상충되는 뉴스들이 발생이 되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뭐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시 공략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이 식품주들이 시세를 낼 수 있다 쪽보다는 저는 단기 반등에서 끝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 뉴스 조금 있었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를 확대하는데 이제 총력을 기울이겠다. 뭐 48억 원을 뭐 투입하겠다. 이런 뉴스 있었고 일단은 뭐 제가 지금으로서 보고 있는 원전주의 대장은 우진입니다. 장중에 움직임을 봐도 우진이 그나마 이제 조금 뭐 돈이 좀 들어오면서 이런 구간대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지 어떤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도 보시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요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렇게 두 번째 파동으로 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진만 보면은 원전주들이 아직도 살아 있고 힘이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데 일단 뭐 한신기계가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또 돌아 나가면서 결국은 상승하락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시세를 대시세를 내는 거니까 언제 또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땡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서전기 정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흐름이 깨진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후발주로 기대감이 좀 있었던 보성 파워텍 같은 애들은 이렇게 되면 흐름이 조금 이제 깨지는 것 같고 일진 파워는 뭐 거의 여기 이제 마지노선 구간 정도 여기는 깨면은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우리 기술도 이제 조금 좋진 않죠. 차트 자체가. 그다음에 오르비텍도 그렇고 지금으로서 이제 원전주들 조금 볼만한 거는 우진, 한신기계, 서전기전, 일진파워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네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원전주 분위기 살려줄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우진 아니면은 서전기전 얘네 둘이 한번 분위기를 다시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땡겨주면 한신기계나 일진파워도 따라서 조금 이제 추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쌍용차가 뭐 저번 주 후반 들어가지고는 거의 좀 대장 역할을 했던 테마가 아닌가 싶고 연말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는 뉴스랑 함께 이제 KG 그룹이랑 파빌리온 프라이빗 에쿼티랑 손을 좀 잡으면서 이제 쌍방울 그룹주들은 좀 이제 밀려나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KG 그룹주들은 이제 급등을 했고 쌍방울 그룹주인 쌍방울이랑 광림은 완전히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었던. 근데 뭐 얘네들 끼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살짝 그 단기적으로 또 한번 약간 재료는 이제 또 소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어떤 뭐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서 야 이거 막 엄청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뭐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한두 번 정도 트레이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시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재료가 좀 나중에 또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H&M 실적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왜 보여드렸냐면은 최근에 H&M이 시장 또 안 좋은 거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제 대시세를 한번 냈고 장기 평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뽑았다가 죽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이 구간 안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이평선들을 모아놓고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스윙 관심주로 HMM도 뭐 조금 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고 뭐 이제 뉴스는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안 본 애들 중에서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분위기가 잡히면 전쟁 테마 쪽은 좀 안 좋을 수 있죠. 방산주건 뭐 식품주건. 그나마 이제 뭐 보고 있는 거는 농기계 곡물 관련주 중에서 TYM 요거는 얘는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때부터 제가 종목 추천을 좀 드렸고 스윙 개념으로 길게 들고 가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고 요날도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조정 거치고 아마 최소한 여기까지는 반등 나온다.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뚫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맞고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여기 구간 안에서 먹을 거리는 충분히 줬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접근 한번 해보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나프타 관련주들 일단 뭐 대장은 에코플라스틱인데 얘보다는 일단 금요일날 코롱 플라스틱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조금 지켜보는 정도. 코롱 플라스틱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 무너지면 뭐 21선 금방까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주들이 장이 또 좋으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데모도 지금 이렇게 횡보 치다가 한번 뚫어주는 모양새 나올 수 있으니까 봐야 되겠고 현대 에버다임은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한 번 정도 뽑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조금 가격이 높지 않나 싶었는데 만들어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심상치는 않다 또. 여기 이제 10,000원, 10,000원 돌파시키면서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얘네도 괜찮은 것 같고 도화 엔지니어링도 뽑고 여기서 이제 조정 거치고 5일선 지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어서 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움직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야 HLB 애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얘네는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기본은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먹을 구간을 주고 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이때도 모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때랑 비슷한 어떤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줄런지 얘네는 바닥권에서 한번 움직이면 쉽게는 안 죽습니다. 솔직히 여기도 이때도 그렇고 뭐 이때도 그렇고 어쨌든 얘네가 좀 죽어가던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조금 이제 살려줬어요. 그래서 뭐 일동 애들도 조금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때마침 이제 뭐 북한 코로나 뉴스도 나와가지고 휴마시스도 바닥권에서 막 살아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바이오톡스텍도 좀 올라왔는데 얘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던 애들이거든요. 요때 기주목 나왔을 때부터 뭐 저희 정의원방에서도 매매를 했었고 제가 예전에 방송으로 그 무료 리딩 잠깐 진행했을 때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좀 가줘야 되는데 이때 안 가고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세력 나온 흔적도 없는 것 같고 이쯤이면 갈만한데 안 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한 번 더 빼더니 이렇게
가면서 차트가 이렇게 되면 너무 예쁘죠. 요 고점을 넘겨주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는지 얘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진짜 강해요. UAM, 뭐 에어택시, 드론 요쪽 애들, 베셀, 뭐 기산텔레콤도 어마어마하고, 얘네도 뭐 흐름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베셀은 뭐 일단 경고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 나가지 않을까 싶고, 뭐 기산텔레콤은 한번 오버슈팅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뭐 이대로 죽기보다는 뭐 조금 눌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캔코아도 아직 흐름 괜찮고, 파이어 프로도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2차 파동 넘어갈 수 있고, 네온테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구간 넘기면서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해서 오늘은 뭐 맞춰보도록 하고요. 저희 무료 체험방 카톡 링크 드리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